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찰의 각종 치안 인프라 중에서 각종 정보화 인프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경찰의 각종 정보화 인프라가 당연히 ICT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이 ICT 기반의 각종 컴퓨터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면 갈수록 바로 모바일 형태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러한 각종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로 국민들이 제보할 수 있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각종 이 디바이스 환경에 맞춰서 경찰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치안 정보 인프라들도 이러한 모바일 기반 새로운 이 디바이스 기반으로 점점 시스템을 확산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요 스마트 국민 제보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마트 국민 제보 시스템이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손쉽게 신고하고 제보하고 이러한 국민 참여형 안정망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교통법규 위반 또 공개 수배라든가 기타 여러분들도 가끔 뉴스나 TV에서 보는 것처럼 난폭운전, 보복운전 그 외에도 각종 신고에 대해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보니까 연간 100만 건 이상 하루 3천 건 이상의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좀 시스템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서 모바일 상으로 음성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받는다라든가 또 고령자들을 위해서 아주 간편한 동작이라든가 간편한 조작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실제 국민 제보와 함께 연관해서 함께 링크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까지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민들이 제보해주는 각종 신고, 국민들이 제보해주는 각종 데이터들 자체가 아주 경찰로서는 각종 치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된다는 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찰이 만약에 모두 다 순찰하는 차량만 범죄 사실을 인지를 하고 한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국민이 신고를 해줘야지만 거기서부터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매년 100만 건, 200만 건 가까운 사건, 사고도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경찰이 직접 인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기본 베이스가 뭐부터 112 신고를 포함한 지금 이러한 각종 ICT 기반의 모바일 기반의 이러한 신고를 통해서 각종 사건, 사고가 접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강시민공원에서 어떤 누가 쓰러져 있는 사람이 발견을 했다. 112 신고를 해줄 수도 있고 그냥 사진 찍어서 모바일로도 올릴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됐었던 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망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살인사건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신고 시스템 하나도 가능하면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즉각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굳이 컴퓨터로 가지 않고 요즘은 모두 다 모바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평상시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도 번호를 지정해 놓고 나면은 그 번호를 계속 누르고 있었을 때 그 번호가 바로 경찰로 연결이 된다든가 실제 핸드폰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튼 중에 하나를 장시간 누르면은요 바로 긴급신고로 연결되는 거 이러한 것들도 모두 경찰이 이러한 통신사나 스마트 제조사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각종 신고가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이거를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도 훨씬 융통성 있게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112 신고도 전화를 받았는데 112 신고에 짜장면 배달을 시켰다 그러면 옛날로 치면은 그게 장난 전화로 칩을 하겠지만 최근에는 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신고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관련돼서 주소를 불러주게 하고 왜냐하면 이 위치 정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무기를 들었는지 위협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생명이 위급한지 이러한 것들을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한다거나 해서 정말로 현장에 바로 급파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직접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차량에 납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데이트하고 있었던 뭐 연인의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차에서 지금 뛰어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단축번호를 눌러놓고 그 목소리만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언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디 지나고 있는지 위치 내지는 그 위치 추적만 동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그러면은 경찰이 알아서 그 차량을 추적해가지고서는 휴게소 같은 데에서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경찰이 온라인 시스템도 개편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오프라인 경찰 활동 지침도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경찰의 정보통신 지원 기반, 정보통신 지원 각종 인프라 시스템도 점점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시민들만 모바일 기반으로 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찰한테 어떤 제보를 하는 게 아니고 경찰도 각종 온라인 조회를 하거나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경찰이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서 급하게 불러와야지 될 때 경찰도 모바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경찰관들도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과거에는 경찰에서 이러한 게 모바일 기반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별도의 이 PDA를 별도로 각각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잘 보지도 못했던 PDA나 아니면은 일종의 DMB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잘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에 아버지 차에 설치가 돼 있었던 것만 기억하는 이러한 이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 PDA를 가지고 다니면서 PDA로 주민번호를 조회한다거나 PDA로 급한 뭐 면허증을 조회해가지고서는 뭐 이 면허증 에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는 그 사람이 뭐 기소중지자인지 면허 정지자인지 이러한 데이터 수준이었었지만 이제는 모바일로 언제든지 네트워킹이 가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각종 온라인 조회를 할 때 경찰이 활용할 수 있는 이 DB를 가지고 경찰관 개인이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통해서 직접 경찰이 현장에서 모바일 기반 정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각종 판례나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 상담 내용들도 모바일 화면에 맞게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또 현장에서 필요한 이 외국어 통역 서비스도 역시 통역 서비스 링크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해당 언어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그동안 필요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외국에서는 훨씬 전서부터 가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 인구 중에 한 20%는 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중 언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가정에서는 자기네 나라 말을 쓰는 거고 예를 들면은 뭐 이쪽 이 라틴 계열 사람이나 히스패닉 계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뭐 좋은 일자리도 있지만 나쁜 일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제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네 나라 말인 스페인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죠? 라틴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반 직장이라든가 학교에서는 당연히 영어를 사용을 하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정말로 법률의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서 명확하게 진술을 해야 될 때는 자기가 영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기 모국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중요한 다문화 국가들은요, 거의 대부분 그 나라 말이 현장에서 바로 이중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이 서비스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온라인상으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도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각종 외국인 범죄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국제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도 200만이 넘는 외국인이 있고 사건 피해자일 수도 있고 사건의 이 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현장에 뭐 제보를 해주는 참고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장에서 그 외국인이 제보해주는 내용, 외국인이 피해 입은 내용, 혹시 그 외국인 범죄자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온라인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훨씬 현장에서 빠르게 사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시간으로 전화 통역을 해줄 수 있는 거,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차량 번호판이
과거에 7자에서 8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숫자가 3자리가 들어갔고 중간에 한글 하나가 들어가고 나머지 4자리 번호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두 8자가 됐습니다. 자, 따라서 새로운 신형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차량 수배 여부라든가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도주 차량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에서는요, 이러한 각종 경찰의 이 폴리폰이라는, 즉 경찰이 쓰고 있는 이 모바일 기반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 말고도 전통적으로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무선 통신망을 현재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당연히 모바일 기반으로,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ICT 기반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무선 통신망을 아직도 쓰느냐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이 단파 주파수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 무선 통신망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FM 주파수. 왜 그럴까요? 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일본처럼 각종 재난을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내지는 전쟁에 준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으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기반의 각종 네트워크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하지만 단파 라디오 통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무선 통신망은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무선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관들끼리 서로 이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각종 재난 사건이나 아니면은 전쟁에 준하는 그러한 대형 사건, 사고, 사변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를 해서라도 경찰에서는 반드시 이 무선 통신망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경찰에서는 이러한 재난 사태를 대비로 해서 별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바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무선 통신망을 항상 함께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왜 음도도 떨어지고 거리도 이게 뭐 아무리 우리나라 같은 지금 현재 서울, 부산도 직접 실시간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이 네트워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파 라디오처럼 이러한 주파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느냐? 네, 실제 경찰에서 이러한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끔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각종 교통사고를 대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통사고를 대응하는 게 우리가 주로 도시에서만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강원도 한적한 산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해양으로 바다 한가운데 조금이라도 해안가에서 벗어나서 섬에서 사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요, 네트워킹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바일 기반으로 휴대폰이 되지가 않는 곳이 아직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현지에서의 교통사고라든가 그러한 해난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경찰에서는 항상 무선 통신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무선 통신망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재난안전 통신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행정안전부와 함께 하고 있고요. 이 재난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무선 통신도 과거에는 음성 데이터만 주고받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음성과 데이터와 영상까지 모두 다 주고받을 수 있는 4세대 무선 통신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각 주요한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 도입을 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서 전국에 있는 경찰이 재난 담당을 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2023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요, 이 옆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우리나라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1단계로 중부권부터 시작을 해서 남부권, 더 나가서 수도권까지 2023년까지 치안 업무용 무선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고, 결국 2023년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이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경찰이 음성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 3G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오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경찰의 우편 시스템입니다. 자, 경찰은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정부 중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우편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많은 우편물을 활용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찰이 대표적으로 경찰 우편물을 활용하는 분야는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교통범칙금, 각종 과태료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은 당연히 과태료라든가 범칙금 같은 경우도 이제는 모바일로 송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로 이러한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현행 법령으로는 우편으로 그 사람한테 명확하게 도착을 하는 등기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즉 그 사람이 직접 수령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등기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법령으로 이 사람이 그 정보를 고지받았다, 공지받았다, 그 연락이 도착했다라는 것을 바로 법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경찰 우편에서 각종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양이 연간,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간 3천만 건 이상이나 되는 데이터들이 경찰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다량의 우편물을 신속 정확하게 또 가능하면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자동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더 이상 업무 부담이 없이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말 그대로 교통 위반을 해가지고서는 교통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라고 하면은 그 찍힌 그 상황 자체는 경찰이 일일이 우편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다량의 우편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며칠 뒤에 또 내지는 2주 안쪽에 여러분들 집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이러한 우편물이 도착을 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 사람 옆에 동승자가 탔는지 안 탔는지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해가지고 보내거든요. 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거를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서 그 화면을 다 지워서 블라인드 처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우편물이 발송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결국 이러한 시스템이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 대표적인 게 각종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TCS, 또 각종 범죄 사건이라든가 형사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KICS, 그 외에도 총포 도구과 관련돼서 어떤 공지가 있을 때 각종 스마트워크라든가 풍속, 즉심, 또 DMS 등 다양의 우편물을 경찰에서 활용을 할 때 관련되어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해당 민원인한테 직접 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 개인이 나는 이거를 모바일로 받겠다 하고서는 수신 동의를 했으면은요, 굳이 우편물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 사람이 직접 개인이 자의에 의해서 수신 동의한 사람한테는 가능은 하겠죠. 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업무 구성이 시스템화되어 있고 이게 가능하면은 중간에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되지 않는 가운데서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도 이 시스템을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자동화 시스템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실게,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 경찰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자, 경찰에서는요, 경찰청만의 독특한 RPA 플랫폼이라는 거를 구축해서 단순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시킨다고 그러는데요. 이 RPA라는 시스템은요, 말 그대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자동화시켜서, 로보틱하게 자동화시켜서 그 절차를 스스로 굳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서도 이게 이 업무 매뉴얼상 프로세스화돼서, 즉 절차화돼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경찰의 업무가 어떤 것들이 가능하겠냐? 네,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무인 카메라로 인해서 단속이 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고서는 우편물 발송을 하고, 우편물 발송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등기로 받았다는 것까지 모두 다 자동화되어 있는 이 오토메이션 시스템으로 접수가 관리가 돼서 경찰에서는 해당 데이터만 축적을 해놓는 거죠. 이해가시죠?
또 이거 말고도 각종 형사사건과 관련돼서 참고인을 조사를 한다거나 각종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청소년 선도와 관련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거나 또 아까 총포도검처럼 경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중에서도 총포도검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제 점검이라든가 필요한 기간에 그거를 접수를 하고 다시 반출을 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모두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 심지어는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다양한 활동 중에서 외국인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민간 경비에서 경비원을 배치를 하고 경비원을 현장에 신고를 하고 관련되는 민간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 또 학교 폭력을 포함한 학교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정책, 그 외에도 경찰이 현재 각 지자체와 함께 협업해서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경찰의 타기관 업무 협조 분야가 약 50여 종에서 70여 종,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70여 종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해당 업무를 일일이 그때마다 경찰이 이번 주에는 총포도검을 같이 해야 되는, 이번 주는 뭐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 단속을 해당 지자체와 함께 해야 되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같이 해야 되는, 이번과 관련돼서는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청과 함께 해야 되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경찰이 일일이 다 그때그때마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이 RPA를 통해 가지고 경찰이 매뉴얼화 시켜놓고 이거를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오류나 변수가 있을 때만 경찰관이 개입을 해서 시스템에 새로운 개정을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결국 경찰 업무를 이렇게 표준화, 디지털화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족한 경찰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부 직원들한테는 업무 경감을 통해서 국민 치안 서비스를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경찰의 경찰 업무의 상당 부분이 ICT 기반으로 지금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결국 경찰이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도 상당수 ICT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가능하면은 경찰이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아니면은 경찰의 인력이 너무나 많이 투입되는 사안들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화를 시켜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경찰이 새로운 일에도 바로 더 적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수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현장 자문단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협의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새로운 문제, 새로운 혹시 중간에 법률이 시작이 돼서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 등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자, 그 결과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서 약 200여 건이나 되는 196건의 안건을 검토를 해서 이를 109건을 업무 혁신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 55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완료를 해서 시스템을 개편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 55건의 완료된 개편 실적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경찰 업무가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100건이 넘는 업무 혁신 추진 과정 중이거든요.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을 개선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있는 오류나 아니면 거기에 불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해가면서 결국은 완료로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러한 RPA를 추진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지 결론적으로 경찰 업무에 있어서도 바로 앞으로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경찰의 AI 인공지능 기반의 각종 업무를 새롭게 접목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초석이 되고 그 대표적인 샘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앞으로의 경찰의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새로 경찰의 아주 중요한 업무로 과학수사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는 과학수사 현장에 도착을 해서 현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여기 이 RPA로 들어와서 자, 이제는 현장 주변을 사람이 직접 탐문을 하거나 사람이 직접 주변을 돌아다니며 수색을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을 한 5대 정도를 띄워서 그 주변에 있는 사진 촬영을 모두 다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증거 주변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뭐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변에 세워져 있는 차량들을 옛날에는 일일이 다 사람이 적었지만 차량 번호를 모두 다 수집을 해서 그 차량의 소유자한테 블랙박스 내용을 경찰한테 제공해 달라라는 우편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연락을 모두 다 취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 사람이 개입을 해서 각각의 단계의 탐문 수사를 하고 각각의 단계의 증거 사진을 촬영을 하고 했었던 일들이 훨씬 더 경감이 되면서 그 남는 치안 역량을 새로운 데에다가 서비스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결국 경찰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인프라, 다양한 이 정보화 기반의 각종 이 기술력들은 일단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모바일로 빠르게 변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시민들이 제보를 하던 경찰이 어떠한 이 태블릿, 경찰 폴리폰을 활용을 하던 간에 모바일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또 경찰이 하고 있는 각종 정보라든가 이러한 데이터들 오고 가는 통신망을 최대한 현대식으로 맞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도입을 시켜서 우편물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경찰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무선통신망과 관련되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현대의 기술력 수준에 맞게 전환을 시키는 거. 이러한 것들이 모두 경찰에서 최근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또 여기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보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전 시간에 이어서 경찰의 인프라, 특히 정보 인프라가 어떻게 개편이 되고 이게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굉장히 유용하고 윤택하고 편리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같이 보셨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경찰에 입직하시고 나면은 이러한 시스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겠죠. 하지만 이 시스템이 없는 가운데서 직접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직접 사람이 직접 전화기를 들고서는 일일이 연락을 해가면서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번거로웠을 일이 이제는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모바일 기반 시스템으로 해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